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앞에처럼 별로 안 중요했던 얘기 말고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이런 얘기 좀 해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뭐냐면 요런 특징일 때는 이런 분포이고 저런 특징일 때는 저런 분포이고 요런 특징일 때는 요런 분포이야.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항상 지금부터 이산형이든지 혹은 지금부터 연속형이든지 항상 똑같은 스텝을 밟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텝을 밟아 볼게요. 먼저 어떤 특징을 가지면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을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베르누이 분포는 언제 하는 거냐면 베르누이 분포는요. 베르누이 분포 자체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수업이 아니고 기록에 남을 건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항 분포라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항 분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항 분포라는 중요한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르누이 분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를 알기 전에 는 먼저 또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라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뭔지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라는 베르누이 시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얘는 이항 분포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단계예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뭘 했을 때 항상 결과가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야. 성공 아니면 실패,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한번 볼까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합격 아니면 불합격, 또 합격품 아니면 불량품,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딱 두 케이스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의 확률 있잖아. 성공의 확률이 P야. 즉 예를 들어 성공의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실패의 확률은 뭐예요? 당연히 3분의 2라는 걸 알잖아. 그지? 왜? 성공의 확률이 P면 실패의 확률은 1-P이기 때문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불러요. 아이고, 제가 뭘 했습니까? 이런 애들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의 확률은 P, 그 다음에 실패의 확률은 1-P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표본 공간으로 따지면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표본 공간은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뭐를 아느냐면은 성공의 확률은 P, 그 다음에 실패의 확률은 1-P임을 알아요. 자, 이제 이러한 베르누이 시행의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확률 분포인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베르누이 확률 분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베르누이 시행을 했으면 그러면 그 베르누이 시행에 의한 확률 분포가 베르누이 확률 분포예요. 그러면 0 아니면 1인 애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확률 변수 x는 베르누이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그 이름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요거 좀 이따 갑시다.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성공하면은 확률이 P이고 실패하면 확률이 1-P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공의 확률을 1이라고 해요. 성공의 확률의 경우를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실패의 확률의 이름은 성공의 확률을 하니까 헷갈린다. 성공을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실패를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1이라는 사건의 확률은 P고요. 0이라는 사건의 확률은 1-P임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한식에다가 써볼까요? 만약에 probability x는 xi라고 한다면 우리 xi는 어떤 애예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죠? 성공 아니면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 x라고 할게요. 이 x는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그런데 성공이면 p이고요. 실패이면 1-p죠. 즉 x는
probability x는 성공 아니면 실패여서 x는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0이면 1-p고 1이면은 p이다. 이걸 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p의 x에 1-p에 1-x다.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아, 그쵸. 정말 그렇게 쓸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x에다가 실패 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probability 0, 그다음에 1-p에 1-0 이렇게 되잖아요. 뭐의 0승이 1인 건 알죠? 그러면 얘는 1-p, 즉 x가 0이 들어가면 그 확률은 1-p야. x가 0이 들어가면 그 확률은 1-p야. 됐죠? 자, 그러면 이 x에다가 1을 넣어보죠. 성공을 넣어보죠. 성공의 확률은 뭐라 그랬어요? P라 그랬잖아요.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probability x는 1이야. 성공이야. 이럴 때는 probability 1 곱하기 1-p에 1-1이잖아요. 그러면 성공의 확률, 1의 확률은 probability 1만 살아남잖아요. 여기가 전체 1이니까. 즉 우리는 성공일 때는 확률 P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두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베르누이 분포라는 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생기는 분포이고,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 앞면 아니면 뒷면, 이런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했을 때 생기는 게 베르누이 분포거든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앞면 아니면 뒷면, 성공 아니면 실패인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우리를 그 분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고, 봐서 알겠지만 베르누이 분포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x가 베르누이 트라이얼인 M면 저 X는 항상 0 아니면 1, 성공 아니면 실패,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만 갖고요. 이것의 확률은 성공일 때는 P이고 성공이 아니면 1-P야. 이런 것으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 x는 알잖아요. 실패 아니면 성공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전체가 결정이 되려면 이 p만 결정되면 1-p도 같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즉 베르누이 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p 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베르누이 트라이얼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p가 중요한 값이라는 의미로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식은 요런 식을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때 이 베르누이 식에서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y는 ax 더하기 b의 통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a, b를 결정해 준다는 게 이 여기에 p를 결정해 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집단이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통해서 생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이었을 때, 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미지수가 P하고 X 다 미지수인 것 같지만 X는 0 아니면 1, 성공 아니면 실패,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만 결정되면 이 식이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P만 결정되면 얘가 다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이 안에 넣고요. 이 P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르누이 분포의 모수이다. 이렇게 불러요. 베르누이 분포의. 자, 그러면 스텝을 한번 보죠. 1. 특징.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시행을 한다. 1. 2. 식. 알았다. 3. 모수를 찾았나? 모수가 먼저 안다. 자, 그래서 식의 이름까지 뒀다. 그러면 이제 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도 알고 식도 알고 모수도 찾았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다음 주에 자, 통입의 추리극장. 이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났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혼자서 한밤중에 화면을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네. 현타가 오네요. 어쨌든 이게 현타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네. 안 올바른 표현이면 잊어버려 주세요.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애들이 쓰는 말이어서 썼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모르겠다. 내가 잘 몰라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특징 알고 식 알고 모수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가 뭐를 할게요.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을 되게 좋아한다기보다 꼭 찾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평균하고 분산을 찾으러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찾았는데 늘 말하지만 PDF로 변환이 되면서 자꾸 얘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찾아보죠. 뭐 좀 전에 엄청 강조했었죠. 평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요? x 곱하기 fx로 찾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x는 어떤 x예요? xi가 있고 fxi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fxi는 뭐냐면은 pi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보죠. 얘가 0이면 실패면 확률이 1-p이고 성공이면 확률이 p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0이랑 계산하니까 없어지고 따라서 평균은 p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계산이 됐어요. 자, 분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expected value x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expected value x 자체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expected value가 지금 p로 계산이 됐어. 그래서 얘는 p의 제곱임을 알아. 얘는 p의 제곱임을 알아. 근데 우리는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얘를 계산해야 돼. 요거를 계산을 해보죠. 우리 이 expected value 별이 오면은 시그마 서메이션 별 곱하기 fx고요. 얘가 달이 오면 달이 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제곱이 오려면 시그마 서메이션 x의 제곱 fx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xi의 제곱에 fxi 이렇게 와야 될 거잖아요. 즉 xi의 제곱에 pi 이렇게 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x들이 뭐가 있어요? x들이 0 아니면 1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0의 제곱은 0에 대해서는 1-p고요. 더하기 1의 제곱은 뭐가 있어요? p 확률이 p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전히 p가 나올 거잖아요. 즉 얘가 지금 p예요. 그리고 얘가 누구냐면 p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p 빼기 p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p로 묶어주면 1-p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뭐냐면 평균은 p, 분산은 p 빼기 1-p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뭐냐면은 베르누이 확률 분포죠. 다시 스텝을 밟아 볼게요. 특징을 파악했다. 베르누이 트라이얼이다. 그러면 식을 찾아냈다.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식을 알았다. 자, 그 다음에 베르누이 분포식의 모수를 찾아내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 4. 무슨 이유 때문에 expected value를 계산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분산을 계산해서 평균은 이렇게 생겼고 분산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면 하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다 해결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이 베르누이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 엄청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르누이 분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이항 분포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 베르누이 분포를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항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 있잖아. 이 중요한 이항 분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순열하고 조합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를 이수를 한 정도의 학력이 필요해요. 우리 과목은. 그런데 고등학교 때 틀림없이 배웠을 건데 학생들은 항상 자기는 잘 모른대요. 괜찮아요. 몰라도. 근데 뭐 제가 이제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서 1분 1초가 지금 전파 낭비여서 좀 되게 중요한 뭐
그런 거기는 한데, 아니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이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뭐를 안 배웠대요. 그때 이제 미적분학이었는데 뭘 안 배웠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엔 또 뭘 안 배웠대. 그래서 막 또 설명을 했어. 그래서 항상 오피스 아워, 그때는 이제 오피스 아워가 있어가지고 조교쌤이 없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설명을 하고, 근데 항상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면 오, 프랑스는 정말 그걸 다 안 가르치나,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제가 베를린에서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프랑스는 브로바키라고 수학자들이 이제 똑같은 그런 어떤 프로토콜에 맞춰서 이렇게 연구하고 뭐 그런 집단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브로바키에 있는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뭐 기회가 돼서 너네는 왜 이것도 안 가르치고 저것도 안 가르치고 저것도 안 가르치니, 그렇게 여쭤봤더니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생각해봤더니 그 학생이 국제학교를 나와서 다 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은 정규 교육 과정만 아시는 분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략을 취했어요. 그래, 너네가 순열과 조합을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확률을 전체를 가르치지 말고 무조건 순열하고 조합만 가르치고 얘를 설명을 하자. 제가 이제 그런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항 분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합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항 연산식을 알아야 돼. 그 이항 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알 텐데 항상 모른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겠거니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뭐 원순열이니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절대 설명하지 않아. 그냥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설명할 거예요. 확률 한번 보자. 자, 확률이 뭐예요? 확률이라는 건 요거까지 지워졌네. 확률이라는 건 모든 가능한 수분의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죠. 순열하고 조합이 항상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순열하고 조합은 뭐가 이렇게 n개가 막 되게 많아. n개가 있어. n개가 있으면 r개를 일단 끄집어내는 거는 똑같아요. 순열하고 조합은. 그런데 순열은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3개 중에 2개를 뽑거나 100개 중에 23개를 뽑거나 이런 거죠. n개 중에 r개를 뽑아갖고 뽑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렬로 세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개 중에 1, 2, 3, 3개 중에 2개를 뽑아. 그러면은 2개를 뽑는 경우도 1, 2, 1, 3, 2, 3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2개를 뽑아가지고 다시 줄을 세우면 예를 들어 2, 3이 뽑혔어. 그러면 2, 3, 3, 2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경우는 또 2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n permutation r 이렇게 우리가 써요. 그리고 n permutation r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가 n 개를 3개를 다 줄을 세워. 귀찮으니까 2개만 할까요? 2개를 줄을 세워. 그러면 A하고 B가 있어. 줄을 세우면 AB 아니면 BA겠지, 그지? 그럼 줄을 세우는 경우는 2개잖아요. 그 2 팩토리얼이에요. 2 곱하기 1이야. 그러면 3개면은 ABC면은 매우 귀찮은데 ABC, ACB, 뭐 BAC, BCB, 뭐 CAB, 그래도 결국 다 했네요. CBC 이렇게 CBA 이렇게 하면 6개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줄을 세우는 건 3팩토리얼이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n개를 줄을 세웠어요. 그랬으면은 n 팩토리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가지고 1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가지고 개를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n 곱하기 n-1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해? 2개를 줄을 세우는 거, 3개를 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n개 중에 r개를 일단 뽑아.
그래서 일단 뽑은 애들 중에 그 알개를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n-1, n-2 요렇게 가서 n-r 뭐 더하기 1 요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가는 것이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n개를 이거는 n개 중에 r개를 일단 뽑아. 그리고 걔 r개를 줄을 세워.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n개 중에 r개를 안 뽑고 그냥 r개를 모두 줄을 세웠어.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헷갈린다. n개 중에 r개를 안 뽑아. 그냥 n개를 다 줄을 세워. 그거를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n-1, n-2 해서 뭐 쭉 가서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순열이에요. 그러면은 순열은 이제 그러면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얘가 순열이에요. 자, 그러면 조합이 뭐냐 하면은 조합이라는 거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은 n 그 다음에 조합 r n 컨비네이션 r 컨비네이션이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뜸을 들였어요. n 컨비네이션 r 요렇게 이제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순열이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특히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혼잣말을 하려니까 더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자, 어쨌든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으면 순열이 더 숫자가 많을까 더 경우가 많을까 조합이 더 많을까. 순열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래가지고 줄까지 세워. 근데 조합은 n개 중에 r개만 뽑아. 그러니까 누가 더 숫자가 작겠어요? 조합이 작겠지. 왜냐면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A, B, C 중에 2개를 뽑는 건 A, B, 뭐 B, C, A, C 이렇게 3가지 방법밖에 없지만 이거를 뽑아가지고 다시 줄까지 세워. 그러면 예를 들어 A, C가 뽑혔으면은 A, C, C에 이렇게 방법이 2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은 3개 중에 2개만 뽑는 거라니까.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 요렇게 쓰고요. N 컨비네이션 R은 우리는 요 용어보다는 요 용어를 좀 더 많이 쓸 건데 N 컨비네이션 R 이건 행렬이나 열에 대해서 쓰는 건 아니고 컬럼에 대해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기호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N 컨비네이션 R은 이렇게 쓰고요. 물론 공대 나온 너네들은 공대 학생들 너네들한테는 너무 지겨운 설명인 줄 알아. 근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마다 그래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듣고 빨리 감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N 퍼뮤테이션 R하고 연관은 있겠지만 얘보다 숫자가 작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작으냐면 걔네를 줄을 세우는 것만큼은 작겠지, 그지?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n 퍼뮤테이션 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가지고 뭐 n-r 더하기 1까지 가는 것이라고 정의했잖아, 좀 전에, 그지? 정의가 아니라 이제 만들어내 보면 이렇게 만들어내져요. 이것을 r 팩토리얼로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r 팩토리얼은 r 곱하기 r-1 곱하기 r-2 곱하기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의 n-r 팩토리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 위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가서 n-r 더하기 1 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n-r 그죠? 그 다음에 n-r 빼기 1 그 다음에 n-r 빼기 2 막 이렇게 갔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요렇게 간다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n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만큼 지금 분자에 살아있고 여기가 누구냐면 n-r부터 n-r 빼기 1, n-r 빼기 2, n-r 빼기 3 해서 3, 2, 1까지 가는 거니까 요만큼이 누구냐면은 n-r 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자를 예를 들어 n 팩토리얼을 만들어 주려면 원래 지금 n 팩토리얼 중에 요만큼이 부족했었는데 요만큼이 다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 식에다가 곱하기 n-r 팩토리얼까지 해주면 요까지 해주면
얘가 이 전체가 n 팩토리얼이 되는데 분자에 없었던 n-r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 만드느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n-r 팩토리얼을 나누어주면은, 근데 원래 있던 r 팩토리얼은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써보면 조합이라는 것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데 무슨 이유 때문에 요렇게 쓰는 거를 더 좋아하고, 얘는 퍼뮤테이션은 일단 뽑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줄을 세워야 되는데, 컨비네이션은 일단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퍼뮤테이션보다는 숫자가 작은데 얼마나 작냐면은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고, 따라서 퍼뮤테이션이 n 곱하기 n-1에 쭉 가가지고 n-r 더하기 1 이렇게 생기고 r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는 건데, 이게 너무 쓰기가 귀찮으니 일단 여기를 n 팩토리얼로 만들어 주고, 근데 n 팩토리얼이 되기에는 요 뒤에 뭐가 더 부족을 하니까 없던 n-r 팩토리얼을 곱해줘서 n 팩토리얼을 만들어 줬으니까 없던 애를 곱해줬으니까 나눠주면은 똑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r 팩토리얼은 원래 있던 애니까 이렇게 r 팩토리얼을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놔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곱하기, 말을 잘못했어요. n 컨비네이션 n-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n 컨비네이션 r하고 n 컨비네이션 n-r하고는 같은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거는 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지 않고, 여기에서 뭘 많이 쓸 거냐면은 컨비네이션 식으로 얘를 많이 쓸 거예요. 요거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가지고 왔고요. 쓸 거라서. 중복 순열도 있고, 그쵸? 여러분도 굉장히 잘하죠. 뭐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뭐 어떤 뭐 부인이 뭐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어쩌고, 뭐 그 원순열 물론 여러분들 다 잘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순열하고 조합에 요 정도씩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씩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이항 분포로 넘어갈게요. 자, 이항 분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항 분포라는 거는 베르누이 시행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한 거예요.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을 성공 아니면 실패를 굉장히 여러 번 한 거야. 이렇게 여러 번 했을 때 나타나는 어허. 제가 50분을 알람을 정확하게 한 거겠죠? 벌써 50분이 지났나? 실화인가? 자, 어쨌든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한 단원을 나가겠다는 거대한 꿈은 품지 않고 따박따박 50분씩 수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항 분포를 들어가다가 말았네요.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에 대한 설명 없이 베르누이 트라이얼에 대한 설명 잠깐 하고,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니? 밤이라서 정신이 없나 봐. 베르누이 분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베르누이 분포에 대한 리뷰를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항 분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분이 끝난 걸 믿을 수는 없지만 정말 50분이 끝났으니까 알람이 울렸겠죠.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숙제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숙제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번 주 숙제는 뭐가 요번 주 숙제냐면 요 예제를 근데 너무 숙제를 내기 위한 숙제다. 그지? 그래요. 생각이 났어요. 이게 출석 대체 숙제라서 숙제를 하기는 해야 돼. 자, 그래서 사실 숙제 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정리해서 내주세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의 특징이 뭐다? 네, 식이 뭐다? 여기 있네요. 모수가 뭐다? 평균 계산해보세요. 여기 평균 계산했다. 분산 계산해서 해주세요. 자, 요거를 요렇게 5가지를 정리해서
숙제 거기에다가 올려주는 것을 돌아오는 4월 며칠입니까? 4월 6일부터 그 다음에 4월 10일 사이에 4월 6일하고 4월 8일 이틀의치에 대한 출석 숙제로 대체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